얼마 전 대학 동창들과 오랜만에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동안 분위기는 무척 따뜻하고 편안했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한 친구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공기를 살짝 바꿔놓았습니다. 말투는 가볍고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에 담긴 기대는 꽤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찜찜함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 된 걸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 있나요? 평소엔 별일 아니라고 넘기지만 반복되면 은근히 마음에 쌓이는 감정들 말이죠. 특히 돈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말보다 표정과 분위기가 많은 걸 말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다뤄보려 합니다. 우리가 자주 겪지만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밥값을 둘러싼 아주 미묘한 인간 심리와 관계의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도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걸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들어갑니다. 올해로 68세가 된 조성태 씨는 은퇴 후에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 주말마다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자주 가지는 편입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의리와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늘 누군가를 챙기고 도와주는 걸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는 식사 자리가 조금씩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낼 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서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형, 요즘도 부동산 잘 나가시죠? 어차피 성태 형이 또 쏘겠지. 다들 웃으며 던지는 한마디였지만 성태 씨는 점점 그 말들 속에 기대와 당연함이 깔려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야 뭐 형님으로서 한 번씩 낼 수 있죠. 그런데 점점 그게 의무처럼 느껴지는 순간부터는 기분이 복잡하더라고요. 결국 그는 몇몇 모임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었고 연락이 와도 이번엔 그냥 패스할게 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밥값 계산이란 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일 때가 많죠. 처음엔 고마움으로 시작된 호의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의뢰가 되고 그 의뢰는 당연함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대 형성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더 이상 감사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서운함을 표현하게 되죠.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무심한 말과 태도가 반복될 때 호의를 베푼 사람은 점점 고립되고 결국 관계는 멀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계산하지 않는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관계의 경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미리 원칙을 세우고 불편함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서로를 더 존중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성태 씨는 원칙을 세우고 불편함을 솔직하게 말하기까지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자칫 인색하게 보일까봐 그런 걱정이 늘 앞섰죠. 그러다 어느 날 식사 약속을 앞두고 단체 채팅방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번엔 각자 계산하는 걸로 하자. 이게 서로 마음 편할 것 같아. 답장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좋아요, 형. 사실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리 송금해 둘게요. 그날 모임은 평소보다 더 유쾌했습니다. 계산서를 앞에 두고 눈치 볼 일도 없었고, 이번엔 누가 내나 하며 슬쩍 서로의 반응을 살필 필요도 없었죠.
오히려 그 이후로는 성태 씨가 먼저 제안하지 않아도 다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비용을 나누거나 돌아가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태 씨는 말합니다. 한번 먼저 말하는 게 어려웠지. 그 뒤로는 훨씬 인간관계가 편해졌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밥 한 끼 가지고 너무 예민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밥값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입니다. 혼자 조용히 참는 것으로는 바뀌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한마디 꺼냈을 때 비로소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 한마디는 종종 관계를 살리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정상우 씨는 후배들과 식사 자리를 자주 갔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챙긴다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선배로서 식사 한 끼쯤은 가볍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특정 후배와 함께한 식사 후에는 늘 마음 한구석이 껄끄러웠습니다. 그 후배는 식사 자리가 끝날 즈음이면 늘 어딘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는다며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반복됐고 계산이 끝나고 나면 꼭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벌써 계산하셨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겉으로는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후배는 단 한 번도 먼저 계산서에 손을 뻗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상우 씨는 점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심리학에서 손실 회피와 사회적 인정 욕구의 이중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돈을 쓰고 싶지 않지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이 잃는 것에 더 큰 고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1만 원을 지출하는 것보다 1만 원을 내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내지 않고 매번 하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라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면 이건 무의식 중에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인정은 얻으려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관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배려하는 척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겉으로는 양보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호의를 이용당하고 있다는 감정을 갖게 되고 결국 관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끊어내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며칠 뒤 다시 그 후배와 식사를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려는 찰나 정상우 씨는 조용히 지갑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말했다. 오늘은 네가 한번 해봐. 내가 지난번에도 계속 했으니까. 후배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멋쩍게 웃으며 카드 지갑을 꺼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상우 씨는 그 모습에서 당황스러움보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무언가가 하나 정리된 기분.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말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것. 그날 이후로 상우 씨는 예전처럼 먼저 계산하려 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계산 순번을 나누거나 각자 결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후배도 더는 제가 하려 했는데요 라는 말로 상황을 흐리지 않았다. 그 변화가 고마웠다. 계속 혼자서 계산하며 느꼈던 찝찝함,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참았던 불편함. 그 모든 게 한마디로 정리된 순간이었다. 그는 말한다. 상대가 바뀌기를 바랐다면 먼저 나의 태도도 바꿔야 했던 거죠. 작은 변화였지만 관계는 훨씬 가벼워졌고 그 후배와의 식사 자리도 다시 유쾌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기회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더 성숙하게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민우 씨는 오랜 친구들과 매달 한 번씩 식사 모임을 갖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10년 넘게 이어져 왔고 서로의 결혼, 이사, 취업, 퇴직까지 함께 겪어온 사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우 씨는 모임이 조금씩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항상 식사비를 내지 않는 친구 한 명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식사 자리가 끝날 때쯤이면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이번 달 카드값도 겨우 넘겼어. 말끝은 흐리지만 계산을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대신 계산을 하고 다른 이들은 그 상황을 애써 넘기려 애썼죠. 민우 씨 역시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뭐 어려울 수도 있지. 한두 번쯤은 도와줄 수 있지. 하지만 그런 일이 몇 달째 반복되자 그 말이 점점 면피용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혼란스러웠던 건 그 친구의 SNS였습니다. 새로 산 명품 운동화, 주말 가족 외식, 심지어는 해외여행 사진까지. 민우 씨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분노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돈이 없다고는 하지만 밥값만 유독 안 내려는 건가? 이런 상황은 심리학에서 심리적 면책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즉,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도덕적 책임을 유예받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상대가 먼저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감하고 부담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작동합니다. 이를 감정적 의무감이라 부르는데 이 감정이 반복적으로 활용되면 관계는 점점 일방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건 따뜻한 일이지만 그 배려가 계속해서 밥값을 대신 내주는 당연한 이유로 기능할 때 그건 호의가 아닌 이용의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구조 안에서는 배려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상처받고 상대는 점점 더 무뎌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민우 씨는 또다시 모임이 끝나고 그날은 그냥 넘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반응을 바꿔야 할 때다. 첫째, 함께 있는 사람 모두가 부담을 나눈다는 구조 만들기. 민우 씨는 다음 모임에서 식사 중간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셋이서 나누자. 이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 대상자만 콕 집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친구까지 포함시켜 계산을 나누는 흐름을 만들었고 그 말에 자연스럽게 모두가 비용을 나눴습니다. 이 방식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공식 룰을 핑계로 삼아 정리하기. 다음 모임을 앞두고 민우 씨는 단체 채팅방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밥값은 회비 걷어서 쓰자. 누가 냈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친구들은 큰 이견 없이 동의했고 그 친구도 별말 없이 회비를 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시스템으로 구조를 바꾸는 방식은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밥값이라는 건 결국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관심, 책임, 그리고 배려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그깟 돈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밥 한 끼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관계가 드러난다는 것. 계산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순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한 이들은 모두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 애썼고 불편한 마음을 풀기 위해 한 걸음 다가서는 용기를 냈습니다.
관계는 원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균형이란 없기에 어느 날은 내가 더 많이 내고 또 어느 날은 내가 더 많이 기대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불편함 속에서도 솔직한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를 오래가는 관계로 데려다 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밥값 하나에도 사람이 보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내려는 당신이라면 분명 더 단단하고 따뜻한 인연들이 곁에 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며 느꼈던 감정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이 하루의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